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외국인이 바닥에서 폭풍 매수 중입니다. 2차 전지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외국인이 바닥에서 폭풍 매수 중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돌아온 2차 전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2차 전지가 돌아올 때가 됐다. 2차 전지가 다시 바닥에서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드디어 2차 전지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2차 전지고요. 에코프로비엠 시총은 17조 7,500억 원으로 알테오젠 시총 17조 3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 1위를 오랜만에 탈환을 했고요. 그동안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특징 업종은 2차 전지 밸류 체인이다. 근데 사실 2차 전지 기업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빠져도 너무 빠졌다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조적 성장기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성장을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성장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딱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상승 이유를 간단 정리했어요. 사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30분, 40분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에 2차 전지 기업들의 메탈 가격, 그러니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예요? 판매하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원가가 떨어지니까 판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비싸게 만들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메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때 만들었던 배터리는 지금 만든 배터리보다 비싸겠죠. 그러면 판매 가격이 지금보다 비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만든 게 10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만들려다 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하네. 그럼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지금 50만 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에 만든 게. 그러면은 50만 원의 재고 평가 손실이 된 겁니다. 100만 원 주고 만들었지만 현재 평가를 해보니까 50만 원짜리야. 그래서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안 좋게 작용을 하겠죠. 재고평가 손실, 그리고 판매량, 그리고 판매 가격도 내려가니까 매출이나 순이익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올해 최악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안 좋았어요. 재고평가 손실에 매출 떨어지고 그다음에 순이익 떨어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번 대부분 메탈 가격 판가가 최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메탈 가격이 지금 거의 저가를 찍고 리튬도 살짝 반등하고 있고요. 니켈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는 최저점을 지금 찍었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 현재 이 판가가 떨어질 때 했었던 재고평가 손실 처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고평가를 했을 때 손실 날 게 없고 이미 재고평가 손실 처리할 거는 다 이미 실적에 처리가 돼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2차 전지 생산량만 증가를 하면은 충분히 최저점 찍고 반등하겠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2차 전지 기업들이 생산량이 2배에서 3배 이상 2025년도에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냐면은 일단 공장 지어지는 것만 해도 2배, 3배고요. 그 다음에 합작하고 전기차 미뤄진 거 말고요. 만들기로 한 것만 2배, 3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판가 상승,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2차 전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재고평가 충당금 환입, 이게 뭐냐면은 재고평가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50만 원 손실 났어. 그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말 그대로 재고평가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팔리지 않으면 재고자산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만 원에서 얘가 50만 원으로 평가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 손실 중이지만 내가 얘를 다시 뭐 100만 원에 팔면은 재고평가 충당금 환입이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평가를 받았지만 다시 100만 원에 팔면 50만 원이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앞으로 지금 손실 본 게 다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거 자체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2차 전지 기업들 지금 당장은 평가 손실 받았지만 다시 수익 올라오고 메탈 가격 올라오고 판가 올라오고 하면은 다시 실적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2차 전지가 완전 바닥을 찍었지만 지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이제 가격 반등하고 생산량 늘어날 일밖에 없기 때문에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 올라온 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추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원래 참고 자료랑 보조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이해가 쉬운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 안에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흐름 안에서 세 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2차 전지 눌림목 구간이 2024년에서 2025년 초에 3번 정도 눌림목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왜 있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투세와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뭐 대주주 양도세는 매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연말 되면은 양도세를 안 내려고 보통 이제 연말에 수익 난 거를 매도를 하는 경향이 크죠, 대주주들은. 금투세는 뭐예요?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근데 아직 금투세가 확정이 안 났지만 또 폐지되는 것도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야, 금투세 시행하면은 나 수익 5천만 원 이상인데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익절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안 했어. 그럼 매도를 해야겠죠. 왜? 내년으로 들고 가면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내가 올해 매도하면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에 매도하면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올해 하겠죠.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미들의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금투세 폐지한다면 매도세 쏟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큰 사람들은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쏟아질까 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폭락장이었던 지난달 5일 예탁금은 60조 원에 육박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6조 4천억 원, 약 10%가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잔고도 같은 기간 19조 2,941억 원에서 17조 8,441억 원으로 1조 4천억가량 줄었습니다. 이것 또한 10%까지는 아니지만 한 8%, 7% 가까이 줄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7조면은 낮은 편입니다.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투심이 죽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금투세랑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예요? 얘네들은 다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나면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설명 다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9월 평균 하락세입니다. 간단합니다. 9월은 항상 시장이 안 좋더라 라는 부분인데 애덤 턴키스트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 1950년 이후 미국 증시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지수는 9월에 평균 0.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9월은 빠졌다는 소리죠. 오른 적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월간으로 상승 마감한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43%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오른 것도 요만큼 올랐겠죠. 웬만하면 빠졌다는 소리고요. 평균 수익률과 플러스 수익률 기준으로 12개월 중 최악의 달이다. 그래서 1년 중 매매한다면 9월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걸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4년 동안 9월만 놓고 보면 지수가 4.9%, 9.3%, 4.8%, 3.9%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면은 뭐 무조건 빠진다는 아니지만 최근 4년 동안은 웬만하면 빠졌더라.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9월은 다우존스 평균 지수가 가장 안 좋았더라. 그래서 9월이 항상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죠. 왜? 매번 안 좋았으면 올해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 제가 대응 방안 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바로 트럼프 IRA 폐지 검토죠. 최근 들어서 갑자기 2차 전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슬슬 관심 갖죠.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약 1,000만 원이죠.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기차가 싫어요도 보다는 그냥 바이든 대표 정책이니까 싫은 거죠. 필수품 공급망을 100% 미국산으로 채우겠다며 한층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도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가 직접 IRA 전기차 세액 공제를 보고 터무니없다고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RA 폐지까지도 언급을 했고요. 이거는 정말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중 가장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금투세, 대주주 양도세는 수익난 기업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정말 최저점에 찍지 않았으면 웬만하면은 손실이거나 본전이에요. 대부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양도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2차 전지는 아직도 손실 아니면 본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 매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별로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빠질 수 있어요. 반도체나 올랐던 애들은. 2차 전지는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9월은 평균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근데 2차 전지 눌림목 매수 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왜? 2차 전지는 구조적 성장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로 누가 눌러주면 그건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다. 이거는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IRA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 지역구에서 이 법의 세액공제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라든가 아니면은 배터리 공장이 제가 얘기했지만 거의 절반이거나 아니면은 공화당에 더 많습니다. 공화당 지역구에 훨씬 많기 때문에 그 공화당 지역구에 공장 지어주고 전기차 골려주면은 사실
의원들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 활성화되죠. 일자리 늘어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IRA를 폐지할 수가 없다. 왜? 자기네들도 이걸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 폐지 행정명령에 사인할 수는 있겠죠. 합시다. 하지만 그게 통과되겠느냐? 폐지 법안 통과는 오바마 케어처럼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더라. 왜? 이 IRA라는 게 사실 민주당을 위한 법이었다면 폐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모두를 위하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법이더라. 그래서 아무리 공화당이더라도 자기가 사실 연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폐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거 폐지했다 연임 안 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를 사인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눌림목은 9월은 그냥 눌리면 기회로 보는 게 맞다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인할 때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행정에 사인할 때. 그럼 이때 두 번째 기회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9월에 밀려주면 기회다. 그 다음에 IRA 폐지 행정명령이 사인하면 기회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고요.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뭐 이런 리스크 걱정할 것도 없겠죠. 당선되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 그냥 눌리면 우리는 사면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일단 방점은 올해입니다. 우리가 내년까지 봅시다가 아니에요. 올해 관심 가질 2차전지 기업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 좀 유독 유리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어디냐면 삼성 SDI입니다. 이게 올해 좀 유리해요. 왜? 삼성 SDI의 실적 선방 배경으로 북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 속도 조절과 유럽 시장 공략 성공을 꼽고 있습니다. 북미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유럽과 북미 등을 거점으로 골고루 판매망을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는 업계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미국에 뭐 엄청나게 기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골고루 투자해 놨다. 일단 삼성 SDI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5,476억 원입니다. 잘했네요. 근데 LG 엔솔은 더 잘하지 않았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3,52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큼은 삼성 SDI가 1위다. 3위는 뭐예요? SK온이고요. 적자입니다. 얼마? 상반기에 한 7천억 적자가 났어요. 7천억이 다 적자입니다. 상대적으로 북미 투자 타이밍을 성급하지 않은 속도 조절론과 타이밍을 잘 맞췄다는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올해 좀 유리한 상태입니다. 남들보다. 뭐 수치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또는 이렇게까지 좀 좋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일단 삼성의 SDI는 올해 북미 공장이 완공됩니다. 내년에 완공될 건 없어요. 북미에 내년도 똑같아요. 근데 올해 일단은 완공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리스크가 좀 있죠. 누가? 뭐 LG 엔솔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혹시 IRA 폐지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죠.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올해 완공입니다. 내년에 없어요. 뭐 27년, 28년 가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얘네들은 이미 불확실성을 올해 끝내는구나. 25년 1분기에 원래 양산 예정이었는데 스탈렌티스 합작 1공장의 가동을 연내로 앞당깁니다. 올해죠. 그래서 연산 33기가와트고요. 이 공장의 경우 34기가와트 규모로 2027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7년이죠. 이 공장은. 그래서 1공장은 올해 생산이 됩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배터리로 점찍은 46파이 원통형 전지를 내년 초 양산할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 작년 상반기 천안 공장에 46파이 배터리 양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천안이죠. 이건 한국입니다. 당연히 의미 없고요. 그래서 해외,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27년으로 넘어가야 뭐가 나오든가 말든가 하고 내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이미 올해 좀 수혜를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삼성 SDI가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 다른 기업에 비해. 추가적으로
헝가리에 2025년도에 10GWh가 추가됩니다. 이건 미국이랑 안 맞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삼성 SDI의 생산력 또는 이 경쟁력이 강한 이유가 뭐라 했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투자했다라고 했죠. 삼성 SDI는 현재 헝가리 괴드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30GW시 운영 중인데 생산 캐파를 기존 30GW시에서 60GW시로 늘리는 증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 경쟁사들이 업황 악화를 고려해 올 상반기부터 설비 투자를 축소 공식했던 것과 비교하면 투자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쟁사들이 너무 허황된 목표를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내려온 거지 얘네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축소한 건 아닙니다.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했다가 이제 조금 이 현실적인 꿈을 꾸기로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 헝가리 괴드에는 약 40GW에서 50GW시 생산량으로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10GW 정도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추가로 2025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16GW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이 공장에 2025년 최종 완공시까지 총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21700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뭐 4680은 아니죠. 지금 21700입니다. 이게 지름이고요. 이게 세로입니다. 소형 배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 능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아마 생산 규모가 16GW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원형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까지 내년에 16GW시가 추가되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헝가리 10기가 그리고 올해 추가된 게 아까 얘기했던 이 33GW시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삼성 SDI가 올해 좀 강한 겁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다른 애들은 내년이 조금 강해요. 근데 올해 유독 삼성 SDI가 미국의 완공을 끝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상향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언제 두 번 있죠. 9월 혹시나 밀릴 때 그때를 우리가 좀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이 트럼프가 혹시 당선이 되고 나서 1월에 취임했을 때 그때 이제 만약에 IRA에 이 폐지 사인하면은 통과되진 않겠지만 그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또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관심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 얘기를 하고요. 이제 추세 반등이 조금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아마 만들면서 추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 SDI 올해 유독 강할 거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말씀드리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삼성 SDI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겠구나. 올해 북미 생산량이 33GW시가 늘어나겠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산하고 내년에 늘리는 애들보다 얘가 유독 강한 거예요. 왜냐면 원래 북미에 없었어요. 생산량이 0이었는데 올해 33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관심 갖는데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적을 데도 없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금 키보드 소리가 좀 시끄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키보드에 물을 쏟아서 키보드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 키보드 소리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HBM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들어가시면은 10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제가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까지 해서 100% 무료로 모두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 가시고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3일, 2일, 3일, 30일, 29, 28일, 27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